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욕 증시가 전강 후약의 모습으로 상승폭을 줄이면서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상승하는 가운데 코스피는 개인만이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정부가 동해 가스전 개발 사업 대왕고래 프로젝트 탐사 시추를 위한 물리검증 단계에 돌입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번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탐사 자원량은 35억에서 140억 배럴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코로나19 대확산에 진단키트주들이 기대감을 모으고 있습니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엔데믹으로 진단키트 매출이 급감한 기업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옥석을 가려 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대형 해운사인 독일 하파크로이트가 7조 원 규모의 발주를 예고하면서 한국과 중국 간 수주 경쟁이 있을 예정입니다. 국내 조선 3사가 참여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관련주들 주목받고 있습니다. 더 많은 이슈들은 본 방송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수익의 시그널을 읽어라.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진행의 서지안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 속에서도 수익의 시그널을 보내는 종목들은 분명히 있는데요. 오늘도 그 시그널 놓치지 말고 저희와 함께 찾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여러분의 고민도 들어드리고 있는데요. 전화 02-3153-1611 혹은 1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세 가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 서울경제TV에서도 여러분의 상담 받고 있으니까요. 채팅창도 많은 활용 부탁드릴게요. 어제 뉴욕 증시는 전강 후약의 모습으로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 악화, 또 이란의 한일을 대체할 새로운 지도자를 임명했다는 소식에 시장에 좀 찬물을 끼얹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럼에도 오늘 국내 시장은 양시장 모두 빨간불 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자세한 시장 상황은 최충성 전문가님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 오늘 양시장 모두 빨간불 켜주고 있는데요. 양시장 모두 2%가 넘는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시장 상황 기술적인 반등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그림 그려드렸지만 이제 하락 나왔다가 살짝 이번 주는 여러분들 괜찮을 거예요. 다음 주에 좀 바닥을 좀 공략을 해보시면 좋겠다. 여기서 N자형 여러분들 쌍바닥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번 주 제가 그려드렸던 그 흐름 그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뭐 들어온다 그래서 지금 빨간불 켜고 있다 그래서 뭐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이게 확실하게 여러분들 바닥이라면 외국인 기관이 들어와야 됩니다. 지금 오늘 수급 어떻죠? 외국인 기관 지금 쌍거리 매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양지수 모두 지금 매도하고 있는 상황이라 아직 저점이라고 좀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외국인 기관도 지금 눈치를 좀 살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지금 들어가서 변동성을 좀 감안하실 필요는 없다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지금 지수가 상승하는 데 있어서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 선물 포지션이 굉장히 중요하죠. 거의 지금 1조 정도 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 언제든 수급 변화가 좀 일어날 수 있어요. 요즘에 선물에서 변동성 굉장히 심하게 발생을 하기 때문에 지금 아침에 일어놓고 오후장에 다 팔고 또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염두하시면서 방어적으로 좀 대응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변동성 좀 주의하시고 적극적인 매매보다는 관망하시는 그런 시장의 전략이 좀 필요하고요. 오늘 뭐 진단키트라든지 뭐 피팅 관련된 부분, 그리고 재건주도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최근 이틀보다는 조금 나은 그런 시장 상황이긴 해요. 그 짧게 단기 트레이딩 할 수 있는 그런 섹터들은, 종목들은 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수급 공백을 이용한 그런 매매, 뭐 괜찮으시다면 그런 종목들, 익숙하시다면 자신 있으신 분들은 수급 공백을 이용한 매매, 호가 매매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그거에 좀 자신이 없다라고 하신다면 지금 시장은 그냥 관망하시고 아예 바닥이 나왔을 때 확실하게 진입하시는 그런 전략이 좋겠다. 이 시점은 다음 주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이 회복 중이기는 하지만 또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상황으로 좀 보여지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고 또 변동성에 또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적극적인 매수 타이밍이보다는 좀 관망의 타이밍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러면 저희 현 시각 시장 상황 살펴봤을 때 전문가님께 질문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뭐 오늘도 상승하는 섹터들 많이 올라와 있는데 눈에 띄는 게 엔터주가 좀 오랜만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뭐 SM, YG, JYP 등 뭐 다양한 좀 종목들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이 엔터주들의 상승세 뭐 갑자기 왜 올라온 걸까요? 뭐 기술적인 반등 정도로 생각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이제 BTS 관련해서 진이 좀 컴백한다라고 이제 좀 소식이 하이브 쪽에서 좀 나왔어요. 그러니까 장중에 지금 9%좀 급등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최근에 이제 지금 차트가 살짝 나오다 말았는데 9.68% 지금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다만 이제 최근에 좀 많이 쉬었죠. 엔터 관련주들이 뭔가 확실한 그런 상승 모멘텀들이 좀 다들 없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나와준다면 좀 훈풍을 어느 정도 좀 줄 수 있을 거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여러분들 이제 콘서트나 이런 것들도 좀 많이 예정이 좀 되어 있잖아요. 연말로 다가갈수록. 그러니까 이제부터 조금씩 고개를 틀 수 있는 기지개를 켜는 그런 단계에 좀 진입하지 않을까. 다만 지금은 아직은 그 기술적인 부분은 우리가 좀 무시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역배열 구간 가격적으로는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으나 역배열 구간보다는 좀 정배열로 돌아서는 그런 구간에서 좀 진입하신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어쨌든 뭐 진도 진이고 그 줄줄이 이제 좀 제대를 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나와준다면 주가 상승에 좀 이바지 될 수 있을 거다. 뭐 하이브뿐만 아니라 다른 뭐 엔터 관련주들도 마찬가지로 뭔가 새로운 그런 그룹들이 나와준다면 그리고 글로벌적인 K-팝이 굉장히 인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글로벌적으로 뭔가 그런 부분들이 좀 나와주면 당연히 주가가 좀 상승을 할 수밖에 없다. 지금 좀 소강 상태에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염두하고 좀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아마 이거 가지고 계신 분들 수익 보시는 분들보다 손실 보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거예요. 장기간 좀 끌어오셔서. 그래도 조금은 희망을 볼 수 있는 그 시기가 좀 도래하지 않았나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터주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 기대가 되는 그런 섹터는 맞지만 아직은 역배열의 모습이기 때문에 정배열에 돌아섰을 때 매수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시장 상황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상승 섹터 분석이 이어집니다. 네, 지금 시간은 시장에서 상승 중인 섹터를 분석하는 시간인데요. 먼저 첫 번째 상승 섹터는 진단키트입니다. 아, 전문가님, 네. 요즘 진단키트 굉장히 자주 가져와 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만큼 기세가 뭐 심상치 않다는 거겠죠. 그런데 그쵸. 제가 뉴스를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요즘 관련주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다 오르다 보니까 네. 옥석 가리기가 좀 중요할 것 같다. 그런 시점인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네. 있는데요. 이건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일단은 옥석 가리기에 대해서는 이제 제약 바이오나 이런 것들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재무제표. 그러니까 재무제표 부분인데 기존에 이제 코로나 때는 진짜 너나 할 거 없이 말 그대로 좀 올라갔죠. 근데 이제 매출이 급등락이 굉장히 좀 심한 종목들이 많아요. 실질적으로 매출이 찍히지 않았던 그런 기업들도 좀 많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옥석 가리기를 잘 하자. 실질적으로 이제 키트가 팔려서 이제 매출 찍히는 그런 기업들을 좀 보자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어쨌든 최근에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감염병 환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뭐 매출도 이제 급증을 해서 가격이 지금 3배 정도 지금 폭등을 했대요. 뭐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요즘에 감기 진짜 좀 조심하셔야 된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어쨌든 일본에서도 확산의 주가가 좀 꿈틀대는 그런 모습이고 그 수젠텍도 지금 2배 이상 지금 상승이 좀 나온 상태예요. 계속적으로 좀 상승을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관련해서 지금 연일 좀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 조금은 다른 시각으로 보셔야 돼요. 이거 하루 이틀 올라갔다가 끝날 섹터가 아니다. 오늘 어제부터 제가 느낌을 받았는데 오늘 확실하게 조금은 뭔가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살짝 좀 쉬어줄 때 일단 관련해서 제가 여러분들 항상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이제 이 전기차 올라오고 좀 쉬어갔다가 2달 정도 쉬고 다시 올라올 때 AI라는 섹터가 여러분들 시장에서 주도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올해는 엔비디아, 그 다음에 7개월 상승, 그 다음에 하락 나오고 있는 시점이고 다음 주도 섹터를 찾아야 되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만한 게 없어요.
전염병도 지금 굉장히 좀 많은 상황이고 그중에서도 직전에 코로나 때 가장 좀 핫하게 움직였던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먼저 지금 좀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제약바이오 관련해서는 지금 움직임은 좀 심상치 않다. 그러니까 수급이 굉장히 좀 공백으로 인해서 쫙쫙쫙쫙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지만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오히려 상승을 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 항상 아시겠지만 제약바이오 나 어려워. 트라우마가 있어서 난 매매 못하겠어 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왜냐면 이게 잡을 자리가 되면 이미 꼭지예요. 대부분 지금 오늘 사셔야지 하시는 분들도 호가 움직이는 거 보면 무서워서 못 사시다가 나중에 이제 호가 차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거의 꼭지 단계에 좀 와닿기 때문에 조금 그 점을 좀 인지하시고 조금 트레이딩 관점으로 지금 바라보시되 일단 지금 움직임은 굉장히 좀 심상치 않은 향후 주도 섹터로 갈 수 있는 그런 자리매김을 좀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 어쨌든 오늘 녹십자나 이런 움직임도 지금 보시면 제약바이오 전반적으로 진짜 강세입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좀 잘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 해서 진단키트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제약바이오주들 오늘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에 코로나, 수족구 비롯해서 다양한 감염병이 기승이기 때문에 이 종목, 이 섹터들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상승 섹터는 재건입니다. 전문가님, 유럽연합이 우크라이나에 약 75조의 금융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네. 75조라는 금액이 네. 거의 와닿지도 않는 그런 수준인데요. 네. 오늘 관련주들 좀 움직이는 듯한데 이게 어떻게 보면 재건의 시초가 될까 아니면 뭐랄까 전쟁과는 상관없이 어떤 그런 일반적인 지원이 될까 또 그 부분도 궁금한데요. 어떻게 네. 보실까요? 지원 이야기는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75조 물론 많은 수치인데요. 예전에 뭐 경례기까지 나왔었고 반도체 이야기 나올 때는 뭐 몇 경 투자하겠다. 이미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수치들을 이미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사람들이 이제 학습 효과가 좀 된 것 같아요. 75조면 어마어마하고 지금 상한가를 못 가서 안달이 나야 되는데 75조가 나왔는데 그래도 주가 자체는 상한가 가지 못하고 한 제자리 걸음을 좀 하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물론 진단키트나 이런 것들 좀 강하긴 하지만 분명히 대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뭔가 이슈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주가 흐름은 그렇게 좀 강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 점을 좀 염두하시고 다만 이제 최근에 좀 상승이 나왔다가 좀 쉬어간 과정에서 나왔다는 건 다시 한번 파동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좀 있기 때문에 그 점에 좀 의미를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이제 EU에서 이제 재건을 위해서 500억 유로 말씀하신 이제 75조 규모 금융 지원을 좀 한다라는 소식이 나왔고요. 일단 지난 1월에 이제 정상회의도 좀 진행을 했었고 지원 기금을 좀 확정을 했고 이제 재건, 현대화 그리고 연금, 급여 지급 등 필요한 자금을 지원을 해서 우크라이나가 전쟁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걸 목표로 삼겠다. 향후에 이제 전쟁 종전이 된다면 우리나라 업체들의 이제 수혜를 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 때문에 좀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태고 전쟁이 계속 진행되지는 않겠죠. 그리고 이제 트럼프 관련해서도 계속 종전 이야기를 해왔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어쨌든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보던 그런 종전이 조금 눈앞으로 다가오지 않았나. 다만 조금은 여러분들 그 관점, 기대감에 지금은 상승을 할 수 있지만요. 종전이 진행이 되고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넘어가서 건물이나 이런 교량이나 이런 것들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는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뚝딱 종전됐으니까 오늘 내일부터 건물 짓자 이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을 좀 인지하시고 실질적으로 아직 시간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실질적으로 넘어가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 잘 체크를 해보시는 전략도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 꾸준하게 이슈가 돼 왔었는데요. 트럼프로 관련해서 아무래도 재건에 호의적인 그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을 가지고 재건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이쪽 섹터들은 시간을 갖고 지켜봐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상승 섹터는 PT인데요. 전문가님, 대왕고래 프로젝트 오늘 관련해서 잘 가는 모습입니다. 네. 정부가 이제는 물리 검증 단계에 돌입했다고 하는데요. 예상되는 양이 35억 배럴에서 최대 140억 배럴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게 굉장히 많은 수치인 것 같긴 한데 이거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 이건 그냥 기대감에
예전에 기대가. 초전도체에 나왔던 것처럼 네. 지금은 주가 흐름을 좀 그렇게 대응하시고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산유국 될 것 같으세요? 산유국 되면은 저는 일 안 할 겁니다. 나라에서 돈 줄 거잖아요. 뭐 아무것도 안 하실 건가요? 안 할 겁니다. 네. 물론 우리나라는 시추 이런 것들이 좀 처음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뭔가 돈을 다 좀 써야죠. 외국에 나눠주고 분명히 해야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 이게 트럼프도 좀 시추 관련돼서 이야기를 좀 해왔던 그런 부분에 좀 이슈가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어쨌든 뭐 내년까지는 계속적으로 내년 중반 정도에 이제 결과가 나오죠.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좀 이슈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트레이딩 관점으로 여러분들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되거나 안 되거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기대감에 지금 주가는 좀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시고 좀 대응하시는 그런 전략. 어쨌든 너무 급등락이 사실 좀 심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변동성 싫어하시는 분들은 좀 피하시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어쨌든 정부에서 이제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관련해서 시추 물리 검증 단계에 좀 돌입했다라는 소식이 좀 나왔고 일단 관련해서 물리 검증은 본격적으로 이제 탐사 시추 전에 석유 부존 여부와 이제 자원량을 좀 확인하기 위해서 진행되는 그런 작업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굉장히 좀 강하게 가고 있는 건 초반에는 이제 한국가스공사였는데 지금은 화성밸브를 거의 따라가요. 지금 피팅 관련해서 밸브 관련주가 굉장히 좀 강세이기 때문에 사실상 유전 내에서도 지금 피팅 관련주, 파이프 이쪽이 지금 대장이 아닐까. 오늘 이제 철강주들도 좀 움직였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혜받을 수 있는 업종은 여기서도 지금 옥석가리가 진행이 된 건데 단순하게 유전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테마가 확산되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수혜 강하게 움직인 섹터는 피팅 관련된 부분이다. 그리고 여기 피팅은 반도체도 쓰이고 지금 원유에도 쓰이고 조선업종에도 지금 쓰이는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지금 시장에서 핫한 이슈들을 다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섹터 위주로 조금 대응하시면 좋겠다. 어쨌든 지금 우리가 유전을 볼 때 1차적으로 대장으로 봐야 되는 건 화성밸브이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왕고래 프로젝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아직.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영향이 많은데요. 변동성이 심한 걸 좀 좋아하지 않는다 하는 분들에게는 추천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상승 섹터들 살펴봤고요. 저희가 내용들 좀 더 보기 쉽게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시간은 여러분의 계좌 속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전화 02-3153-1611 혹은 1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세 가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저희 첫 번째 상담 준비되어 있는데요. 문자 상담입니다. 인선 ENT 7,300원에 매수가 5%네요. 추가 매수할까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전문가님. 네. 우선은 가격은 지금 6,040원인데요. 그래도 이틀 연속 빨간불은 켜주고 있네요. 어떻게 볼까요? 네, 일단은 인선 ENT 같은 경우 추가 매수를 좀 말씀하셨는데 비중이 많지는 않으시니까 일단 뭐 지금 자리에서 살짝 담아서 기술적으로 반등을 노려서 빠져나오시는 그런 전략이라면 나쁘진 않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1차적으로 이제 목표하실 구간은 6,600원 그리고 2차는 이제 7,000원 구간 좀 말씀드리겠고요. 사실 이거 폐기물 처리 관련된 그런 부분인데 이게 지금 시장에서 섹터가 좀 약해요. 사실 이게 재해복구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만약에 장마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쉽게 장마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발생을 하거나 했을 때 좀 반응이 나오는데 사실 이게 뭐 지방은 비가 굉장히 좀 많이 와서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서울은 비가 굉장히 좀 안 왔잖아요. 사실 그러다 보니 뭔가 반응이 좀 잘 안 오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는 섹터가 조금은 약하다. 만약에 그 점에 좀 포커스를 맞추셨다면 지금 추가 매수를 하셔서 오히려 반등 나올 때 좀 빠져나오시는 전략? 그 다음에 확실하게 이제 돌아서 뭔가 이슈가 나올 때 그 다음에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태풍도 안 와요. 날씨가 너무나 더워서 태풍이 이걸 밀어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태풍이나 이런 것들이 좀 와야 사실 이런 것들이 좀 움직일 수 있는데 지금 너무나 지금 이상기후가 좀 심하기 때문에 그 점을 좀 감안하셔서 이거는 조금 지금 자리에서 추가 매수하셔서 반등 나올 때 좀 덜어내시고 다른 섹터를 좀 보자. 이 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선 ENT 반등 시 빠져나오는 전략을 도와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저희 유튜브로 상담이 들어왔는데요. 종목명은 대한전선입니다. 매수가는 16,980원에 비중이 20%인데요. 전문가님, 네. 대한전선도 마찬가지로 이틀째 그래도 빨간불 켜주고 있는데 비중이 20%입니다. 어떻게 네. 보실까요? 네, 일단 전력 설비 관련해서 최근 이틀 동안 좀 강세 보였죠. 특히 어제 좀 강하게 좀 움직였는데 일단 지금 추이가 살짝 좀 이탈됐어요. 최근에 상승 나온 후에 좀 물량을 소화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돌아오는지 여부를 좀 1차적으로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 지금 주가가 대부분 좀 갇히셨잖아요. 지금 반도체 쉬면서 전력 설비도 좀 갇히신 거라 근 한 달 동안. 일단은 뭐 특정 섹터만의 문제는 아니고 반도체가 쉬니까 그냥 같이 쉬었다. 이 정도로 단순하게 좀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차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이제 V자 반등이 좀 나와준다면 15,600원짜리, 지금 16,000원짜리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자리가 이제 돌아서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와준다면 매수하신 자리 이상은 좀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아직 전력 설비나 원전이나 이런 것들은 끝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향후에 좀 멀리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1,000원까지도 향후에는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다만 지금 자리는 좀 지지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거 11,000원짜리 전전일에 좀 지지했던 그 자리인데 11,000원이 지지되는 선에서는 지속적으로 좀 보유하시고 1차 16,000원. 저 자리 돌아서면은 21,000원까지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전력 설비 관련해서는 한 덩어리 또 크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 점을 좀 기억을 하시고 뭐 구리값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AI 발전과 관련해서 계속 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매출이 찍히면 확실하게 이제 주가가 펌핑하는데 문제는 없을 거다. 이 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대한전선 살펴봐 주셨는데요. 전선 쪽은 앞으로도 긍정적으로 호재가 많기 때문에 이쪽 좀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저희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바로 시청자님께 연결해 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네, 종목 네. 고민돼서 전화 주셨을까요? 한전산업이요. 네, 매수가 비중은요? 16,280원에 10%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바로 네.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네, 네, 네. 네, 전문가님. 한전산업입니다. 최근에 19,500원 고점이 있었는데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뭐 나쁘지 않습니다. 음. 좋은 종목이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제가 이거 전에 네. 대표님하고 상담하고 수익 잘 내고 나왔는데 네, 그게 너무 감사하고 네. 또 그냥 엊그제 그냥 갑자기 저렇게 벼락 맞았잖아요. 아, 그때 그쵸. 다 떨어져서. 빠졌잖아요. 네, 일단 뭐 지금 자리는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고 네, 네. 이거 그때도 단기적으로 살짝 말씀드렸고 네. 이거 중장기적으로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네. 네, 일단은 지금 하단에 61선 이게 장기적으로 좀 올라가는 종목들은 이 네. 하단에 61선 이탈 안 되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저께 네. 물론 뭐 종목들 다 지수가 떨어지면서 많이 네. 빠지긴 했지만 밑꼬리 달고 이게 올라왔잖아요. 네. 그럼 저 자리는 좀 지켜주려고 하는 그 모습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12,000원에서 13,000원 여기 지지되면은 네. 뭐 그냥 보유하시면 됩니다. 아, 라고 근데- 말씀드리겠고 여기서 다시 네. 올라올 때는 여기 덩어리 네. 이렇게 만들면서 올라오죠. 네. 그러니까 한 덩어리가 또 이렇게 나올 거기 때문에 아무리 네. 못해도 1차적으로 목표가는 2만 원 정도. 그러니까 시간 투자만 조금 해주시면 돼요. 네. 시간 투자만 해서 여기 박스 대표님 네. 그러시면 네. 그 단기로 그 저항대가 거기 선 거놓으신 거 거기 얼마예요? 저항대 거기 짧은데. 어디요? 여기? 네, 아니 그 밑에 이 저항대 자리? 없어요, 대표님. 아, 이 자리요?
밑에 자리. 예. 자, 정확히 봐드릴게요. 61선이 12,600원짜리예요. 아, 12,600원. 위에. 아, 위에는 지금 매수가 체크해드린 건데. 16,000 거기 거기가 매수가 체크해드린 거예요. 매수가 그 부근이 그러니까 저한테 매수가가 약간- 지금 매수하신 자리가 공교롭게도 매물대예요. 그렇죠. 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16,000원짜리가 1차적으로 목표가고, 그러니까 저 자리 넘어가면 2만 원까지 펌핑은 나오니까 아, 일단 지금은 시간 투자를 좀 하시면 뚫어야지. 네, 16,000원을 뚫어야지. 뚫어야지 이제 2만 원 가죠. 네. 일단 지금 시간만 좀 쓰세요. 네. 감사합니다. 하시다가 또 네. 말씀해 주세요. 네,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한전산업 종목 자체는 굉장히 좋은 종목이니까요. 조금만 시간 투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저희 문자 상담 준비되어 있는데요. 원택입니다. 매수가 8,900원에 비중 30%네요. 전문가님, 네. 이 원택 같은 경우는 좀 하락세가 눈에 띄는데요. 비중도 30% 가지고 계시네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올라지오 관련해서 이건 여성분들이 많이 아실 텐데 저는 잘 몰라요. 네. 모르시나요? 들어보고 그냥 매매 관점으로만 봤지 사용해 보진 않으니까요. 어쨌든 굉장히 좀 인기 있는 거라고 저는 좀 많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기업의 좀 가치나 성장성에 좀 투자하신 것 같은데 그럼 주가의 방향성 자체는 크게 염두하실 필요는 없는데 우리나라는 좀 기술적인 부분을 좀 어느 정도는 좀 보셔야 돼요. 확실하게 주가가 확실하게 좀 돌아서는 그런 과정에서 진입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지금은 약세지만 충분히 좀 반등이 나올 수 있고요. 1차적으로 반등 나오면 지금 매수하신 자리까지는 충분히 올 수 있어요. 지금은 좀 시간 투자하시고 시장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빠졌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지지라인 6,000원 확인하시고요. 목표가 9,000원. 저 자리 돌아서 올라오면은 다시 이게 박스권 만들 거거든요. 지금 이게 박스권을 좀 만들다가 차트가 좀 훼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9,000원짜리만 좀 넘겨주면 11,000원까지는 가능하니까 차분하게 좀 바라보시되 지금 뭐 의료기기나 미용기기 이런 쪽들은 조금 약세를 지금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일단 시간을 조금은 쓰셔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화장품만 막 유독 많이 갔지 다른 것들은 좀 따라가지 못했는데 오히려 이럴 땐 기회다. 제가 아까 앞서서도 이제 원전 말씀을 드렸지만 전력 설비가 워낙 강세였지만 사실상 실질적으로 수혜를 많이 볼 수 있는 건 원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투자 포인트 잡고 가시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원택까지 도와주셨습니다. 다음 저희 문자 상담 준비되어 있는데요.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매수가 35,500원에 비중 30%인데요. 전문가님, 주성 엔지니어링도 꽤 많이 빠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현재 네. 25,650원대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은 좀 지지를 해줬으면 하는 라인은 살짝 좀 이탈이 나왔어요. 3만 원은 좀 이탈이 나왔는데 그래도 직전에 이제 저점 자리가 25,000원 구간입니다. 지금 이 자리는 좀 지지를 어느 정도 해 주어야 된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게 최근에 한 보름 정도 지금 쉰 상황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한번 이렇게 반등 나올 수 있어요. 그럼 3만 원 정도에서 일단 비중을 일부는 좀 줄이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업황 전반적으로 업황이 전반적으로 좀 돌아서 상승이 나와야 확실하게 이제 추이를 좀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좀 추세적으로 박스권 대응을 하자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1차가 3만 원, 2차는 35,000원 제시해 드릴 테니까 일단 지금은 유동적으로 좀 박스권 대응하고 확실하게 이제 기존의 차트가 좀 자리를 잡던 35,000원부터 4만 원까지 이 박스권 구간 그러니까 앞서서 자리 잡던 구간이 좀 이탈이 됐기 때문에 저 자리 회복될 때까지는 박스권 대응하시고 저 자리가 다시 좀 자리를 잡는다라고 한다면 다시 지금 매수하신 구간 그대로 좀 진입하셔도 된다. 그리고 지금 시장은 업황이 좀 강세면은 비중 많이 담으시는데요. 지금 시장은 비중 많이 담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워낙 각기 전투로 시장이 좀 수급이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많이 담으셔도 한 10%, 15% 내에서 움직이시는 게 좋다. 이것까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주성 엔지니어링 도와주셨는데요. 저희가 여러분의 전화 상담 받고 있습니다. 02-3153-2611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3가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저희 계속해서 전화 상담 연결되어 있는데요. 바로 시청자님께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네, 어떤 종목 수고하십니다. 고민이실까요? 네, 반갑습니다. LG전자 12만 5천 원에 20%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네, 전문가님. LG전자 대형주 올라왔습니다. 네. 이 종목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뭐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좀 하락이 좀 심했었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 이거 매수하시고 좀 끌어오셨어요. 작년에 매수하신 것 같은데. 아니요, 오래됐어요. 한 몇 년 된 것 같아요. 더 되셨어요? 예, 이거 언제까지 가져가시려고? 한 3년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오래 지금 끌고 계시는데. 그런데 높게 사가지고 그것도 단가가 내려간 거예요. 17만 원 막 그렇게 했거든요. 아, 진짜요? 예. 근데 완전- 선생님, 네. 예, 지금 시점에서 추가 매수 좀 할까 싶은데 또 이렇게 또 어떤 분이 네. 안정이 되면 좀 이게 하라 하는 가지고 오늘이 좀 올라가는데 그래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전화는 드려봤습니다. 추가 매수 가격적으로는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죠. 가격적으로는. 근데 시장이 네. 좀 안정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런 그리-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중소형주가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 대형주면 대형주는 수급 주체가 누구죠? 네, 외국인. 그러니까 외국인들 수급이 들어와야 실질적으로 얘가 상승을 할 수 있죠. 네, 그 점을 좀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거 조금 단기 뭐 이미 많이 끌고 오셨지만 상승 어느 정도 나와서 매수가 오면은 좀 빠져나오실 의향이 있으세요? 예, 그렇게는 그래 하는데 아니면은 시간 투자 하신 김에 네, 한 2년 정도 더 끌어가시고 15만 원, 네. 20만 원 정도 바라보셔도 되고. 그래도 괜찮죠. 네. 저는 뭐 그냥 묻어놓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제 좀 한 9만 원 선에 그 네. 내려와가지고 추가 매수 그래 몇 프로라도 좀 하가 단가 좀 낮을까 싶은데 아직 그러니까 조금 기다리셨다가 예, 9만 맞습니다. 5천 그런 원 금방 말씀- 있잖아요. 예. 그 자리 오면은 비중 조금씩 담으세요. 이거 뭐 하루아침에 급등락 나오는 뭐 가끔씩 나오긴 하지만 엄청나게 급등락이 심하게 나오진 않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9만 5천 원짜리 좀 회복되는 거 보고 한 일주일 정도 여유 두시고 뭐 네. 오늘 뭐 세 개 사고 내일 하나 사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비중 한 5% 정도 네. 채우시는 거는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니까 절대 하지 말고 지금 안정이 안 됐으니까 시장 안정되거든. 그래 좀 하시면 된다 하면서 그 네.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네. 제가 더블 체크 하시는 거예요. 예 갈등이 생겨가지고 오늘 좀 올라가니까 그래가지고 일단 9만 5천 원 정도 오면은 비중 네. 일부 천천히 좀 태우시고 지금은 시장이 좋지 않으니 일단은 조금 시장이 안정되는지 1차적으로 좀 확인하시면서 보시면 되겠다. 그리고 이건 시간 투자하시면은 뭐 15만 원, 20만 원도 충분히 갈 수 있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G전자 현재가 많이 빠져서 좀 상심이 크실 것 같은데요. 자, 그럼에도 15만 원에서 20만 원까지는 장기적으로 바라봐 주셔도 좋다.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저희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HLB 생명과학이네요. 바로 저희 시청자분들께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HLB 생명과학 문의 주셨죠? 네네. 네, 혹시 매수가와 비중은 어떻게 될까요? 2만 원에 50%인데요. 지금 아. 오래됐는데 네. 이게 지금 뭐 유튜브에서 가끔가다 이렇게 한번 보면은 뭐 떠들어대고 그러는데 이 관심이 어떻게 될 건가? 얼마나 알겠습니다. 더 가지고 있어야 되나? 네, 고민이 크시겠어요. 바로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HLB 생명과학 뭐 아무래도 네. 이슈가 워낙 많은 그런 종목인데 비중이 50%나 되십니다. 어떻게 네. 해야 할까요? 네,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거 조금 욕심내셨어요. 네, 그렇죠? 이게 예, 제약바이오 좀 오래돼요. 50%씩 담으시는 분 치고 수익 보시는 분 본 적이 없어요. 반 이상 담고 싶을 때는 꼭지라는 것을 인지하셔야 돼요. 예,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 반 이상 뭔가 담고 싶다 하시면 그 자리 거의 꼭지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약바이오는 예. 조금 더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최근에 좀 노이즈가 있었죠. 5월 달에. 뭐 최근은 아니고 예. 최근이라고 하면 최근이죠. 5월 달에 뭐 노이즈가 있어서 하락이 나왔다가 차트가 좀 안정을 찾고 있는 그런 모습이긴 한데 일단 이건 좀 시간 투자만 하시면은 매수하신 가격대 이상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도 사실 뭐 실패라고 표현을 했지만 HLB 관련해서 이슈가 있는 게 아니고 중국 관련해서 이슈가 좀 있었죠. 거기에 대한 부분이고 근데 이게 딱 하나 걸리는 게 있었어요. 당시에. 이게 재심사를 하고 요청을 하고 재심사를 하는 데 있어서 1년 반 정도 걸린다. 다시 결과가 나오려면.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좀 노이즈였어요. 사실상 주가가 많이 빠지는 건. 그러니까 결과치가 예. 바로 나오면 좋은데 1년 또 기다려야 되잖아요. 예, 예. 일단 이건 시간 투자만 하시면 충분히 좀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근데 뭐 지금 추가 매수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비중이 너무 많으셔서 만약에 조금 답답하시면 박스권 대응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1차적으로 여기서 반등 나오면 15,000원짜리까지는 와닿을 수 있거든요. 15,000원이요? 네, 저 자리 오면 비중 일부는 살짝 줄이시고 예. 그 다음에 살짝 또 쉬면은 바닥에서 다시 잡고. 그러니까 이런 뭔가 박스권 대응을 조금씩 하시면서 올라오셔야. 그러니까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고 이 과정을 몇 번 반복을 하시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비중을 적게. 그래야 매수가가 낮춰지고 이게 복리잖아요. 생각보다 복구가 빨리 되실 거예요. 이거 그냥 2만 원 기다리시는 것보다. 어차피 예. 기간적으로 남아있고 이슈도 남아있고 한 방이 또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상승은 해줄 건데 일단 지금은 좀 시간이 필요하니까 박스권 대응을 좀 하시자. 말씀 좀 그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묻어놓고 있으면은 그 가격대는 올까요? 올 수는 있어요. 예. 근데 만약에 너무 제가 볼 땐 비중이 좀 신경 쓰이실 것 같으니까 한 5% 정도씩이라도 올라오면 조금 하고 다시 파시고 그러니까 종목을 같은 종목인데 조금 다르게 트레이딩한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예, 같아요. 네. 예, 무슨 예. 맥락으로 말씀드리는지는 아시겠죠? 예, 예, 예. 네네. 일단은 올라올 수는 있으니까 다만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은 얼마 정도나 걸릴 것 같습니까? 시간은 사실 제약바이오가 이거는 기간적으로 HLB만 보면은 1년 정도는 걸리는데요. 제약바이오는 또 한 방이 좀 있을 수 있어서 뭐 섹터가 맞아서 좀 떨어지면 최근에 진단키트나 또 이런 부분도 있고 몇 개월 안에도 갈 수 있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HLB 생명과학 좋은 종목이지만 비중이 크기 때문에 좀 조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저희 문자 상담 준비되어 있는데요. STI고요. 매수가 25,000원에 비중 5%네요. 전문가님. 네. STI도 계속해서 하락세가 좀 눈에 띄는 그런 종목인데 비중이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네. 보실까요? 이거 살짝 맛보기로 들어가신 것 같은데 음. 주가가 좀 빠져버렸어요. 일단은 뭐 지금 2만 원짜리 지지는 해주고 있으니 지켜보시고 매수하신 가격대는 충분히 올 수 있습니다. 일단 기술적으로 반등 나와주면 그 자리에서 좀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 28,800원짜리 29,000원 좀 체크해드리겠고요. 29,000원 1차 목표가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지금 기술적으로 만약에 반등을 노리실 거면 지금 추가 매수를 살짝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계신 비중만큼만 맞춰서 29,000원 정도 선에서 좀 빠져나오시는 전략도 괜찮으니까 기술적으로 지금은 좀 이용하시고 일단 이게 확실하게 좀 차트가 돌아서는 데는 35,000원이 좀 회복이 돼야 돼요. 그 전까지는 좀 하단에서 박스권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본격적으로 공략을 하실 때는 35,000원을 좀 보시고 접근하시고 지금은 추가 매수해서 29,000원 보고 빠져나오자. 이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TI 추가 매수해서 29,000원까지 맞춰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다음 저희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바로 시청자님 만나뵐게요. 그러면 저희 지금 먼저 전화 연결이 되지 않아서 문자 상담을 먼저 받겠습니다. 문자 DS 단석인데요. 매수가 98,000원에 비중 40%네요. 전문가님, 네. DS 단석
말 많고 탈 많았던 DS 단석인데요. 비중이 네. 40%나 됩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은 이거 살짝 좀 밑으로 지금 빠져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이거 역배열해서 이렇게 들어가지 마세요. 네, 종목들 살 거 많은데 이거 욕심 부리시다가 그냥 큰일 납니다. 네, 이런 거 사셔봤자 수익 그렇게 막 집 바꾸고 여러분들 차 바꾸실 거 아니면 기술적으로 막 반등 정도만 노리시면 되지 이거 막 추세적으로 바닥이니까 다시 막 20만 원, 30만 원 가겠지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좀 힘들 수 있다.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지금 자리 여기 6만 6,900원 직전의 저점이고요. 지금 7만 원짜리가 좀 지지가 되고 있어요. 일단 기술적으로 반등 나와주면 지금 매수하신 자리까지는 충분히 올 수 있으니까 10만 원 정도 좀 바라보시고 일단 1차적으로 저 자리 오면은 저 같으면 비중 싹 정리하고 다른 종목 사겠습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차트가 돌아설 때 저는 들어갈 거예요. 어정쩡한 자리에선 들어가지 않습니다. 비중 40% 담을 정도의 메리트는 저는 잘 못 느끼겠습니다. 그리고 시장 상황도 지금은 좋지 않잖아요. 시장이 좋지 않는데 정배열을 사도 지금 차트가 갈까 말까인데 역배열을 사신다니. 그러니까 이 점을 좀 기억을 하시면서 조금 투자를 좀 주의하시자. 지금은 공격적으로 매수하실 그 시기가 아니다. 이 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DS 단석 아쉽지만 지금은 좀 좋은 타이밍은 아닌 것 같기 때문에 비중 조금만 줄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상담 여기까지였고요. 혹시 못다한 종목 상담 있으시면 저희 정호일 템베거에서도 이어지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계속해서 공략주와 오후장 전략이 이어집니다. 지금 시간은 공략주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바로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자, 전문가님. 네. 그래도 어제 오늘 상승세 돌아서면서 좀 네. 공략주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오늘은 네. 어떤 종목일까요? 강한 종목을 잡아야 됩니다. 강한 섹터를. 그러니까 오늘 네. 종목은 진원생명과 아하. 오랜만에 들어보실 거예요. 근데 요즘에 이제 진단키트 돌아서는 거 보면은 엑세스바이오. 그러니까 손실 보신 분들 좀 많으실 건데 새록새록 좀 떠오르는 그런 종목들이 좀 있으실 겁니다. 어쨌든 진단키트 워낙 지금 강세이고 정배열에서 역배열로 지금 차트도 좀 돌아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직전에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지만 지금 2번 자리 지나고 있어요. 대부분의 종목들. 자, 여기 1번, 2번 자리 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전략적으로 딱 한 자리 놓고 공략해보자 말씀을 좀 드리겠고 일단은 뭐 코로나 감염증 환자 이런 것들 좀 급증을 하면서 이슈가 좀 되고 있고요. 일단 지금 구간이 3,220원 자리인데 지금 자리에서 천천히 좀 공략해 보시고 3,500원 돌파 나오면은 목표가가 3,800원, 3,820원까지 달할 수 있으니 일단 지금 자리 체크, 그 다음에 손절 라인은 5일선 체크해드리겠고요. 3,100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수급이 강한 것들 위주로 대응을 하셔야 그나마 여러분들 수익을 좀 챙기실 수 있고 만약에 난 제약바이오 자신이 없다라고 하시면 지금 시장 다음 주 뭐 뒤에서 전략 말씀드리겠지만 다음 주까지 좀 체크하시면서 관망하시는 전략 좋겠다 말씀 좀 드려볼게요. 네, 오늘의 공략주로 진원생명과학 알려주셨는데요. 코로나에 먹는 치료제를 개발하면서 아무래도 저희가 아까 옥석 가리기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종목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후장 전략을 살펴볼 텐데요. 현재 양시장 모두 그래도 계속해서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2%대 상승 나와주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오후장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제가 이틀 동안 가만히 계시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오늘은 조금 움직이셔도 돼요. 이제 움직여도 되나요? 살짝. 살짝. 네. 기지개 정도. 재활치료. 재활치료. 재활치료하듯이 살짝 움직이시는 건 괜찮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지금 진단키트 이런 것들 수급 강하게 들어오는 것들 위주로 짧게 대응하시는 전략, 뭐 3% 챙기겠다, 2% 챙기겠다 이런 전략 정도는 괜찮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 시장이 지금 반등을 하고 있잖아요. 그 흐름을 그냥 이용을 한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다, 나는 확실한 좀 기회를 잡고 싶고 라고 하신다면 다음 주를 좀 노리시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외국인 기관 수급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외국인들 선물로 지금 지수가 빨간불을 좀 켜고 있긴 한데, 언제든 이 선물 포지션 자체는 전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하시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원달러 환율 그리고 유가 움직임도 슬슬 잘 체크해보자, 이 점도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 외인의 수급 현황 체크하면서 거래량 동반까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저희가 이 시각에서 현재 오후장 대비하면서 제가 질문 드려보고 싶은데요. 네. 오늘 그래도 은행이랑 보험주도 이쪽도 올라오는 모습인데요. 네. 밸류업 기대가 뭐 저희가 꾸준하게 계속 얘기를 해오긴 했는데, 이 시점에서 지금 요즘에 이 증시 상황 속에서 밸류업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쁘진 않은 그런 상태인데, 은행주보다는 보험이나 증권 쪽, 금융주를 만약에 밸류업 이슈로 좀 잡으신다면 보험이나 증권 쪽을 좀 잡으시는 게 좋고요. 은행은 나쁘진 않으나 지금까지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죠. 근데 여러분들 금리 인하 시기가 다가오면 은행 매출에는 타격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뭐 확 금리가 떨어지는 부분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잔잔하게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예전만큼의 그런 부분은 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인지하시고 대응하시자. 다만 밸류업 관련해서는 우리가 느끼지 못하게 움직임은 좀 나오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조금 우리가 계속 봐야 되는 그런 업종이 아닐까 말씀을 좀 드리고 싶다라고. 어쨌든 금융 관련주, 그리고 이게 금리 떨어지면 유동성 공급되면은 증권주들 거래가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증권, 그러니까 보험은 기본 베이스로 까시고, 지금은 이제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되면 증권이 위로 올라오고 은행이 조금 밑으로 내려간다. 지금은 은행이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점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밸류업 분명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쪽 눈여겨봐도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보험 쪽이나 증권 쪽으로 더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요. AI 쪽이거든요. 네. AI, 뭐 모두가 다 알다시피 굉장히 각광받는 산업이다, 뭐 이렇게 그렇게 이슈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또 월가에서 증시 붕괴 예언가로 불리는 분이 이제 인공지능 거품에 대해서 네.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와닿지는 않는 것 같아요. AI가 거의 시장을 뭐 압도하다시피 하는 상황 속에서 네. 과연 이게 붕괴가 되는 걸까? 이런 급락 사태가 AI 거품이 터졌다는 걸 시사하는 바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 어떻게 보실까요? 굉장히 동의합니다. 오, 네. 저 AI 거품이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어요. 엔비디아, 뭐 방송이니까 이런 말씀까지 못 드리겠지만, 어쨌든 지금 거품이 굉장히 심한 건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엔비디아와 그 전기차, 이건 개인적인 그냥 소견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전기차라는 건 여러분들 판매가 찍혔죠. 그 누구에게 팔았죠? 사람들에게 팔았습니다. 그렇죠? 매출 실적이 떨어진다고 해도 이게 뭐 법적으로 뭐 제재가 풀리냐 덜 뭐 강제하냐 따라서 매출이 판매가 끊기고 개개인들이 써요. 근데 AI는 누가 쓰죠? AI는 전기차와 다르게 실적이 찍힌다라고 여러분들 얘기를 합니다. 근데 AI를 지금 개발하기 위해서 반도체를 누가 사용을 합니까? 기업들이 사용을 하죠. AI 반도체 사용하세요? 일반 사람들이 사지 않잖아요. 근데 이거를 예측을 어떻게 합니까? 기업들은 지금 개발 단계에서 반도체를 많이 쓰고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AI를 쓰고 있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특정 영역, 뭐 동영상 만드시는 분들, 영상 제작하시는 분들, 가끔씩 너튜브 하시는 분들, 뭐 AI 동영상 만들어서 1,000만 원 벌기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그러신 분들이 이거 사용하지, 실질적으로 우리 GPT도 챗 GPT도 며칠 쓰다가 말았잖아요. 지금 쓰고 계세요? 처음엔 신기하니까 써보셨다가 지금 안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AI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수익 구조 자체가 이게 될 수 있는 건가? 라는 의구심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처음부터도 들었고 지금까지 들었습니다. 물론 이 산업이 여러분들 한 단계 건너감에 따라서
큰 영역으로 확장이 되어가는 건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건 지금 기대감이 상승이 나오고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실적이 찍혀서 반응이 되고 있는 건 아니다. 이건 좀 양분해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전기차는 실제로 사람들이 탑니다. AI는 안 탈 사람은 거의 이용하는 사람만 이용한다. 이 점을 좀 봐주시고 좀 굉장히 좀 동의하는 바이고 저런 부분으로 주가를 지수를 바라보신다면 우리나라 지수가 직전에 왜 썩기까지 갔는가가 사실 이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최근에 이제 일본도 마찬가지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일본도 이제 반도체에 많이 좀 심취해 있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두 나라만 빠졌잖아요. 일단 그 부분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AI 관련된 재미있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끝으로 오늘 핵심 만나보고 올게요. 오늘장 테마 섹터는 진단키트, 재건, 피팅 밸브였습니다. 또 오늘장 공략주로 진원생명과학 올라왔고요. 마지막으로 오후장 전략은 외인의 수급 현황을 체크하고 거래량이 동반되는지까지 방어적으로 대응하자였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핵심까지 만나봤고요. 혹시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저희 전문가님께 여쭤보시면 됩니다. 자,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1대1 투자 상담, 의사수신 행위 등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